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알고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 형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어떤 CPU에 어떤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컴퓨터 사양을 업그레이드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성능에 해당되는 제품인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SSD 등의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편인데요. SSD는 데이터 저장과 포맷이 함께 동반돼야 되고 오늘 주제엔 약간 거리감이 있어 보이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메모리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슬롯에 장착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보니까 딱히 설명드릴 것이 없긴 없습니다. 보통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성능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적인 CPU, 그래픽카드에 대한 부품 선정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고민의 결정을 도와드릴 수 있게끔 깔끔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CPU 아래에 있는 숫자, 코어하고 스레드를 표기한 거고요. 코어 열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들은 CPU의 성능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치와 벤치를 해서 점수를 한 겁니다. 벤치는 패스마크, 벤치 점수를 참고를 했고요. 링크는 아래쪽에 올려두겠습니다. 회색 글씨로 숫자 부분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싱글 벤치라 그래서 코어 하나당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이제 올려놓은 거고요. 여기 표에 보시면 요 회색 부분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생각 드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특징을 써두었습니다. 핑크색 부분, 요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쓸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 드는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표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시기 힘드시다면 제 블로그에 보시면 밑에 쪽에 링크를 따로 남겨놓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PDF 파일로 해서 핸드폰에서도 로딩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꼭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 아니시더라도 신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나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 CPU가 여기 표에 없다 그러신 분들은 벤치 점수표를 보시고 내 CPU가 요 정도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목을 시키셔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열과 비슷한 느낌의 CPU, 말 그대로 비슷한 느낌의 CPU고요. CPU 뒤에 이렇게 XS 붙여놓은 거 있죠. 이거는 5420이 돼도 되고 5400이 돼도 되고 뒤에 어떤 숫자가 붙어도 상관없다를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 아래 도형 부분을 보시게 되면 비슷한 느낌의 게임들끼리 같이 붙여놨고요. 색깔이 확실하게 표기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엔 게임이 원활하게 되는 부분, 비어있다 이러면 조금 게임할 때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옵션들을 만져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검토에 채택되신 분들에겐 소정의 상품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위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G6400이고요 10세대에서 이제 바뀌게 된 G는 이제 골드를 뜻하고요 6400 제품이고요 9세대 제품에 있을 때는 G5400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3000G, 뭐 200G는 빠져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일단 넣어봤습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일단 넣어봤고요. 자, 이 라인의 CPU는 별도의 그래픽카드를 선택하셔서 좋은 성능을 선점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냥 듀얼 모니터 정도의 화면이라든지 나오는 정도의 그래픽카드 성능과 그냥 내장형 그래픽카드로도 되는 정도의 게임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 때문에 움직이게 되지 사용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은 잘 아니기 때문에 AMD 쪽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 비해서 좀 더 좋은 내장형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롤에 잔넥 정도는 걸리는 수준이라서 내가 원해서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좀 더 해보겠다 하시면 1030 제품이나 RX 570 제품 정도 기본 게임 정도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뭐 옆에 지금 좀 참고해서 글을 남겨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제품은 이제 i3 9100F에 해당되고요. 대체 상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세대로 넘어오면서 i3 10 버전으로 해서 스레드 수가 조금 더 늘어났고요. 성능도 약 10% 정도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100F 같은 경우에는 내장형 그래픽 카드는 없습니다. GT 1030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외장형 그래픽 카드가 없는 곳에선 화면 출력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2D 작업용 정도의 성능이기 때문에 캐드나 포토샵, 일러스트 정도에 사용하시기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으로는
표 바로 위에 있는 요 바로 위에 있는 요 녀석들, 요 녀석들과 성능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i3 9100F와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은 개인적으로 RX 570, 1650 슈퍼 정도가 되겠고요. 작업용으로는 RX 570 조합으로 주식용 컴퓨터, 입문 형태의 작업용은 충분히 좋고요. 원활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선 i5나 라이젠 3300 이상의 CPU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뤄볼 CPU입니다. 라이젠 3 3200G고요. 200G와 3400G는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뭐 성향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CPU다 보니까 CPU의 특징은 내장 그래픽카드가 강력하고 그렇다고 CPU 성능도 나쁘지 않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의 특징이 있는 CPU입니다. 단점으로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단점이 되겠는데요. 어디 하나 성능에 출중하지 못하고 내장형 그래픽카드로도 고사양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성능도 아니고 CPU 성능도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격도 무시 못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일정 부분에서 내장 그래픽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딱히 애매한 그런 포지션 되겠습니다. CPU를 생각하면 거실 4K 30프레임의 영상 시청용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롤용으로 이 CPU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조금 높은 사양의 게임을 하셨을 때 그래픽카드를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RX 570, 1650 슈퍼의 조합도 신품으로 사용할 만한 성능은 아니고요. 업그레이드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롤 이상의 게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이 CPU를 약간 요 위쪽 라인의 CPU로 선택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CPU는 3300X 제품입니다. 많이들 엄청 많이 찾으셔서 가격도 많이 치솟아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는데요. 가장 요즘 핫한 CPU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게임 성능은 3600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이고 전 세대인 9400F와 비벼볼 만한 그런 게임 성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꽤나 핫한 그런 CPU 되겠습니다. RX 570, 1650 슈퍼의 조합도 게임 성능에서는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는 CPU인 만큼 저렴한 가격대에 극강 가성비로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추천할 만한 가장 좋은 조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능만큼의 그래픽 카드만 넣게 되면 어느 정도의 충분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CPU여서 그래픽 성능이 딸리지만 않는다면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사양의 게임을 거의 다 커버 가능한 느낌입니다. 고사양의 게임에서는 돌아갈 정도에서 만족해야 할 만한 그런 성능이고요. 나머지 웬만한 게임들은 거의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D CAD나 포토샵 일러스트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합을 보여주긴 하지만 2D 작업용으로는 AMD보다는 인텔이 조금 더 강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60 슈퍼입니다. 1660 슈퍼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게임용으로 가장 많이 추천하게 되는 조합이고요. 웬만한 게임들이 FHD에서 별도의 옵션 조정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며 전 연령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의 조합입니다. 3D 작업용으로는 좀 더 좋은 CPU를 선택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2060 슈퍼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QHD나 144 게임용 모니터에 사용이 가능한 사양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실 거면 3600 CPU를 쓰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병목목 현상이 슬슬 올라오는 단계이며 AMD 다음 4세대를 바라보면서 버티기용 정도로 사용하시면 참 괜찮은 조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3600 같은 경우에는 3300X의 자리를 많이 뺏기긴 했지만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느낌에 멀티 성능은 3600이 조금 더 앞서게 됩니다. 싱글 게임 시에는 둘의 성능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게임하면서 노래를 듣는다든지 게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함께 뭔가 한다는 그런 조합이라면 3600을 가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 조합부터 사제쿨러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들어가 주는 것이 좋고요. 멀티 성능 제외한 것은 3300X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중 플랫폼 송출용 컴퓨터로 발군의 성능을 자랑하고요. 작업용으로 매우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CPU 되겠습니다. 작업 쪽에서는 FHD 영상 편집 프로그램 용도로도 강력 추천할 만한 사양이고요. 그래픽카드와의 조합은 3300X와 공통 분모로 두겠습니다. 1400
제품입니다. F모델 같은 경우에는 CPU 내장 그래픽카드가 없는 CPU입니다. 내장이 없으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해서 별도의 그래픽카드를 장착하실 분들은 F모델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고성능 부분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고사양 컴퓨터의 기준이 되고 가장 무난한 CPU의 게임용 컴퓨터고요. RX 570과 조합을 했을 때는 다중 모니터 주식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4개 이상의 모니터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하고요. CPU 성능도 좋아서 만족도가 엄청 좋았습니다. 당연 배그 국민 옵션 정도의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조합입니다. 자, 다음 조합은 1650 슈퍼입니다. 가성비 게임용으로 추천 베스트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효율성으로 따졌을 땐 꽤나 좋은 성능을 내주고요. 포토샵 일러스트 3D 작업에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1660 슈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CPU 역시 그래픽카드 성능만큼의 게임 성능을 그대로 내줄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자, 바로 위에 있는 3300X의 상위에 있는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요. 당연히 가격은 인텔이라서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만한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게임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FHD 게임용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성능이고요. 영상 편집으로도 나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3D 작업에는 중급 정도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조합은 2060 슈퍼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TX 그래픽카드의 선택은 FHD 144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이 유의미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션 타입한 QHD 성능까지도 나올 수 있는 성능이어서 꽤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조합이고요. 거의 보통 게임용이나 3D 세컨 작업용으로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밸런스가 꽤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업그레이드, 신품 구매 역시 모두 다 괜찮은 조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라이젠 3700X 비슷한 느낌의 CPU는 라이젠 2세대 1650 슈퍼까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고사양 작업으로 강추하게 되는 CPU고요. 4K 영상 편집이라든지 기본 사양의 원컴 방송까지 CPU 사용량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는 고사양 CPU예요. 그래서 게임 성능은 3600과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작업용에서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CPU입니다. 자, 최소 조합은 1660 슈퍼 조합을 잡고요. 이 제품에서는 1660 슈퍼 미만은 추천하지 않는 걸로. 이 조합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양은 편집용 컴퓨터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4K 영상이 편집이 가능하고요. 게임은 모바일 게임에서도 좋은 발군의 성능을 내줍니다. 게임 성능은 웬만한 3D 게임이 잘 되고 고사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게임이 약간 타협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픽카드를 넣는 만큼 게임의 옵션을 올려가면서 퀄리티 좋은 게임들을 많이 돌릴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점점 설명이 짧아지는 이유는 된다 안 된다를 설명을 할 게 딱히 없어요. 거의 웬만한 게 거의 다 되다 보니까. 마지막 CPU입니다. i7 10700 작업과 게임용으로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능은 매우 높고 가성비는 매우 떨어지는 아주 깡패 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작업용으로 3700X라면 개인적으로 게임은 1700 되겠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친 인텔파인가? 가격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선택했을 때 후회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네, 모든 그래픽 카드 조합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찮아서 이렇게 설명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갈수록 설명할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잘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픽카드 선택만 좀 올려주시면 어떤 게임이든 걱정 없이 아주 빵빵하게 잘 돌아갑니다. 고민하기 싫으셔서 고사양으로 그냥 한방에 프리패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최고의 오락기와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 그런 작업용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피셜로 업그레이드 기준과 그 성능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냥 쓰셨던 분들의 느낌 정도로 작성하다 보니까 한두 개 틀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의견 차이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의 변경은 조금 힘이 들고요. 표는 수정을 해두겠습니다. 표는 쓰실 분이 있다면 좌표 정도만 댓글로 남겨주시고 널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